got some breaking news on the eviction moratorium. Diana Olick's got the details. Diana.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빅션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퇴거 금지 명령은 팬데믹 기간에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앞으로 미국 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충격을 남길까요? 지금의 상황은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생각나게 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주가와 부동산의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우리 채널이 많은 노바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바님들이 우리 채널을 추천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엄청 오시고 최근에는 미시 USA에서 엄청나게 오고 계신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시 USA가 얼마나 까다롭고 크리틱한지, 그리고 엄청난 파워를 지닌 수준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것을요. 미시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잘 좀 봐주시고요. 살살 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충격적인 미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5시경에 노출된 이 속보는요, 모든 매체의 집중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바님들을 위해서 제가 재빠르게 우리 채널 커뮤니티 섹션을 통해서 이 속보를 바로 보내드렸었죠. 놀랄만한 소식입니다, 사실. 이 행정명령에 9월 1일 초안을 입수했고요. 이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영상 소개글에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이 행정명령은요, 다시 정리가 돼서 9월 4일경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행정명령은 백악관에서 나온 게 아니라 CDC에서 발동한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질병관리본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참 대단합니다. 이런 기관이 이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도록 할 수 있게 도와준 입법기관, 미국 의회도 굉장하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정도는 돼야죠. 한국 의회 보고 있나? 예, 이 정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CDC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내용도 있어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미국 전역에 있는 우리 한인분들 중에 진짜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를 못 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중에서요,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걱정인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잠시나마 이 마련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강한 자에겐 늘 축복을 내립니다. 그동안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퇴거 금지를 이번 팬데믹 기간에 세입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방안들이 빠른 속도로 법적 유효기간이 지나고 많은 주에서 이미 세입자들이 지방정부의 재판부에 의해서 퇴거 명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스펜 인스티튜드라는 연구에서 보고하길 20 밀리언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이미 직장을 잃었고요. 수백만 명의 세입자들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수개월 내에 퇴거 명령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아이디어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8월에 보건 관련 부서에서 그 퇴거 금지 명령에 관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CDC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명령 금지를 9월 4일부로 발동할 예정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한시적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명령의 주요 내용은 어떤 랜드로드도 이 명령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을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퇴거 조치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번 조치로
CDC의 고위 관리들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하죠. 한국도 이런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이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동으로 조인트라고 하죠. 그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할 때 합산해서 19만 8천 불 이하의 수입이어야 하고요. 싱글의 경우에 9만 9천 불 이하의 수입이어야 합니다. 임대료 지급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이용하였음을 두 번째로 증명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경에 처한 상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만일 세입자가 퇴거 조치되면 홈리스가 될 상황인 경우에도 해당이 돼야 합니다. 관련 정부 관리들은요, 지방정부가 모기지 및 렌트비 미지불로 인한 모라토리움, 즉 유예 혜택이 끝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이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모건스턴이라는 그 화이트하우스 공보비서관은 화요일 정부의 발표는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퇴거 조치에 대한 위험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스테이먼의 맨 끝에 있는 어태치먼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말로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프린트해서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서명하신 후에 집주인에게 보내셔야 이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컨슈머 프로텍션 변호사는 권하기를요, 기본적으로 서명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성인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클레이션 스테이먼이기 때문에요, 각 내용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거짓된 내용이 밝혀지면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어타치먼 서두에 써 있죠. 그리고 서티파이 메일로 보내시거나 페덱스 같은 캐리어로 보내시고 서명 확인 서비스를 꼭 추가하십시오. 그래서 증거와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집주인은 12월 31일이 지나면 그동안 밀린 집세를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행정명령은요, 템퍼러리 조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월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유예하는 수준의 것입니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랜드로드, 즉 집주인들도 지금 엄청나게 힘듭니다. 보통 랜드로드들이 이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유닛, 아파트먼을 살 때 캐시로 주고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출을 끼고 모두들 사는데요. 대출금은 대개 세입자들의 월세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세금 내야죠. 보험료 매월 나가죠. 전기, 물, 트래시 픽업 등등 유틸리티 비용도 엄청납니다. 또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에게도 또 월급이 나가야 되고요. 아마 지금 너무 무리해서 이런 아파트나 유닛을 사신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이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집주인들의 고통은 금전적인 액수로 환산할 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수준 높은 노바님들의 인사이트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댓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남기신 댓글입니다. 세입자, 집주인, 은행, 이 체인은 한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한시적인 행정명령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잠깐이나마 시간을 벌고 다른 솔루션을 찾아볼 때, 그리고 그분들이 내년 1월에 약 4개월간의 렌트비를 한 번에 내게 된다면 가장 최상의 해피엔딩이 되겠죠. 그런데 만일 내년 1월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에서 다시 한번 또 이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작은 랜드로드 분들은 그러기 상태일 겁니다.
이때부터 부동산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월세를 못 낸다. 집주인은 월세를 못 받는다. 그리고 집주인은 보다 큰 대출금을 내지 못한다. 은행은 모기지 부실채권이 발생한다. 은행은 집주인에게 그 집을 넘겨받는다. 테넌트, 즉 세입자 있는 아파트나 주택들을 은행들은 빨리 처분할 수 있을까요? 일부 스테이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스테이트에서는 테넌트의 권리가 더 막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런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재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겠죠. 자, 아마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은행에 넘기기 전에 빨리 내가 다 팔고 털고 끝내겠다 하실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이런 숏세일이 나온다 해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 문제 있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혹은 4유닛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물건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물건은요, 리스팅을 받아도요,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불리한 조건에서 시장에 나온 이런 물건들은 바게닝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바 채널에 있는 이 영상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시장이 상승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흔히 착각하는 이유는요, 사실 그 현실 경제의 고단함을 무시할 때였습니다. 환상적인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사이클을 읽고 그 리듬을 읽어 나가야 하려면 실물 경제를 언제나 주의 깊이 보셔야 합니다. 계속 보십시오. 계속 살피십시오.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바 채널의 또 다른 그 노바님의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질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합니다. 똑같은 질문을요, 의회에서 한 의원이 미국의 77대 재무장관 무누신에게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What you will see are very, very significant actions. So yes, we do have some money. We have a couple of billion, but because we don't have enough money, we are rolling out very significant guidelines that will impact not just the 4 million homeowners, renters that were in coronavirus. This will be up to the 40 million renters in the United States. So again, you'll be seeing that rolled out. Coming out of where? All that money that is needed is coming out of what program? It's actually not using money. What it is doing is using executive authority to create a moratorium. Our first choice would be to have rental assistance or to have enough money. We need legislation. But since we don't have that, the president is using executive authority, which will allow for a moratorium so that people who are impacted by this don't get thrown out of their rental homes. 보셨죠? 정부는요, 더 이상 돈을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연준의 회의록 미닛이 릴리즈 되었을 때도 지금 주식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에퀴티 시장이 너무 화랑이라 약간 불만인 듯한 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도사예요. 거의 시장이 너무 잘 달리니까 냄새를 이미 맡으신 거죠. 더 이상 이 시장에게 당근을 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자 해산하고 나서 아직도 별다른 진행이 없습니다. 급할 게 없다는 거죠. 지난 1차 스티뮬러 책이 발행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확하죠. 클리어합니다. 그 돈들의 상당량이 소비재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이 식료품을 사고 살아가는데 어떤 그 필수적인 생활용품들을 사고 로컬 스몰 비즈니스를 살리는데 그리고 경제를 이바지하는데 이 돈들이 쓰일 줄 알았겠죠. 심지어 많은 미국인들은요, 이 돈들을 받아서 로스 IRA 계좌에 이 돈을 넣어서 세금마저 내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미국 정부의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그 돈은 금융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NBER의 8월호 최신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스티뮬러 책의 총 지급액 중에서요, 42%는 식품, 내구재 구입,
그리고 의료비 지출 등에 쓰이고요. 31%는 각종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였습니다. 심지어 27%는요, 저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연 5만 불 이상의 소득계층에선 스티뮬러 책을 소비재 구매에 사용한 경우는 단지 15% 뿐이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재난지원금이 금융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그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정부는 읽어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읽어내야 하죠.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를 통과해서 나가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최종적으로 몰리는구나,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읽어낸다면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때에 따라선 눈덩이처럼 굴려서 커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며칠 동안 주식시장은 심각합니다. 다우나 S&P, 나스닥을 비롯한 모든 시장이 순간 붕괴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모두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파워 레시오를 한번 보세요. 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큰 회사들, 마켓캡이 큰 주식들은요,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버블이었죠. 이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내려가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저는 오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유가 좀 더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앞날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쉴 새 없이 달려왔죠.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은 2차 재난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번 더 스티뮬러 책이 발행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로빈훗들이 큰손이 되어서 주식시장을 부스트업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개월 후가 될지 2개월 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직 미국 대통령 선거가 몇 개월 남아있으니 모두들 기대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백신 소식입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금의 행정부는 돈으로 푸시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죠. 그쵸? 돈을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거든요. 돈의 힘으로 백신이 나오게끔 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도록 하면 최상이겠죠. 최선이고. 백신으로 인한 다우존스 지수의 약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선거로 인한 수혜업종의 출현입니다. 어느 후보든 자신의 공약을 통해서 경제적 부흥을 사람들에게 약속하기 마련이죠. 그것이 공약으로 끝난다 해도 그것의 표출은 산업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와 미국 시민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스트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시작했고요. 이 효용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미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처럼 방역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 아침 실업률 아마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함께 살아야 할 처지에 우리가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아마도 몇 년간은요, 몇 년간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방역 생활이 이제 생활의 일부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의 계몽이 산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십시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금융, 부동산, 주식시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차트인데요. 주식시장이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보이시죠? 예. 그러면 주식시장은 언제부터 슬슬 준비를 하면 될까요? 다음 차트 또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슬슬 하락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합쳐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게임의 법칙 1편부터 3편까지 보신 분들은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이실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설레발입니다. 순간 붕괴는 늘 있어 왔어요. 부동산은요, 실물 경제의 끝판왕입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으로 그것이 그대로 전이가 되고요. 부동산이 신호를 주게 되면 다음은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2021년부터 모든 실업률과 GDP, 이 GDP가 이 쿼럴리 나오는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실업률은요, GDP와 연결되어 있어요. GDP는 전체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지표입니다. 2020년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겠지만요, 2021년은 매우 힘들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업무들이 쌓여 있을 거고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해 나가야 하는 독배이죠. 이 독배를 잘 관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미국 경제가 잘 회복되고요. 그래야 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겠죠.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 위기가 기회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미국 주식 부동산 투자 핵심 노바였습니다.